먼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두 개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제품들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기부적으로 해소하고, 그리고 제품의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유저 셀링 포인트를 발굴해서 제품이 좀 더 개선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IT의 급격한 발전과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연결하는 오토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 택시를 부를 때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 전화를 통해서 택시를 부르거나 예약을 하고 했지만, 현재는 미국의 우버와 그리고 중국의 디디 추신과 같은 카카오 T 앱을 통해서 이런 앱들을 활용해서 택시를 부르거나, 혹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세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기고 혹은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IT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떤 하드웨어 기반보다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편의성을 주고, 그리고 비장애인과 그리고 장애인 간의 어떤 사용자 경험의 그 교집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어떤 장애인의 사용자 경험은 이런 길에서의 어떤 저런 점자 보도 블록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저런 경사로를 통해서 본인이 쉽게 스스로 이제 갈 수 있게끔 그런 도시의 환경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저 좌측의 저 사진은 어떤 일반적인 공공시설물이라고 보기보다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 때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또 말릴 때 현재 실제적으로 저런 핸드 드라이어기 자체가 너무 높아서 저런 불편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하기 위해 우측에 보이는 저 컨셉 디자인을 보시면 아래 위에서 같은 어떤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비장애인은 저 위에서 이제 핸드드라이어를 통해 손을 말릴 수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혹은 어린 아이 같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아래쪽에서 나오는 바람을 통해서 손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 혹은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서로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어떤 교집합적인 그런 부분으로 디자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경사로,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있는 형태, 또 지하철에서의 손잡이들이 높낮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경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가드라인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뭔가 자신의 위치 혹은 자신의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본다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는 이 어떤 치매 환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깔 때 그 진동에 의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이 숟가락에 어떤 모터의 진동이 달려 있어서 손을 떨 때 그 반대의 역방향에 어떤 힘을 가해줌으로써 손을 떨면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떤 사용성의 교집합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흑인의 이 선글라스를 낀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민이라는 앱을 만든 사람입니다. 실제 이 개발자는 시각장애인이고요. 근데 이 카메라가 이 선글라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보는 방향에 있는 것들을 음성으로 이 선글라스가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음성 설명을 통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의 사물 인식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의 가격은 대당 $1,800 이상이 됐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게 되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밖에 찍고 있는 그런 사물들을 인지하고, 인지된 사물들을 이 스피커를 통해서 TTS 해주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웃고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자그맣게 글씨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실제 화면이 컨셉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용자가 웃고 있으면 앞에 있는 여자가 웃고 있다라고 이 치닝 앱이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은 뭐 남자이고 몇 세 정도 돼 보인다라는 걸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어떤 좀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죠.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TV라든지 아니면 뉴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다른 그런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5,200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이 중에서 25만 명,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34만여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근데 시각장애라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 소비에 가장 불편한 장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미디어들은 대부분이 시각 정보에 의지해서 엔드 유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그 전달된 정보들이 계속 소비되고 확인되고 또 어떤 사람의 의견이 붙여지면서 미디어의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대체제라든지 어떤 시각장애인이 소비하기 좀 불리한 체계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활용한 어떤 정보 소비 체계는 굉장히 사용자 경험이 단순했고, 그리고 이런 TV를 보신 분이 많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대략 채널이 13개 정도, 그리고 13개의 채널을 어떤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에 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미디어를 소비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그 유통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인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현재 지금의 어떤 TV를 보면 굉장히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고, TV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용자의 시청을 하고 있는 어떤 리퀘어먼트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 간의 어떤 정보 연쇄 효과를 가져오기에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불리한 사용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자료는 제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그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을 때의 아웃풋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느낀 바는 일반인과 시각장애인의 어떤 인식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줄 때 비장애인은
이 정도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기능이면 될 것 같아. 혹은 뭐 이런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판단하게 되지만 실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격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본인이 좋아하거나 흥미 있는 콘텐츠는 복지관이라든지 혹은 저 제공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게 돼서 듣게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이 VOD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굉장히 쉽게 얻게 되지만 장애인들은 어떤 이런 특정한 장소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는 데 대해서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콘텐츠의 어떤 선택 방법 자체도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화면 해설 방송을 경험한 프로는 계속 화면 해설 방송 위주로 듣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좀 너무 소외된 기능만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기능을 만들게 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미디어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가장 중요한 피처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설정 기능이에요. 이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빠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간에도 굉장히 이런 정보를 소비함에 있어서 모두의 전환이 빠르지 않으면 서로 간에 사용자 경험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쉽게 이런 설정에 대한 스위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정보의 서칭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는 특정 정보에 최대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저에게 가이딩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있어서 장애의 특성에 맞는 간소화된 피드백을 빨리빨리 제공해서 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응답을 찾은 기능을 다시 또 응답을 듣고 다른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간소화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텍스트 투 스피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TTS 가이드라인은 뭔가 비장애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실제적인 표준화된 그런 룰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실험된 결과값을 갖고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 정보의 대수를 이야기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채널에 대한 안내를 해주게 되는데 정보 앞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서술을 붙임으로써 유저가 방송국이나 혹은 이 프로그램 정보를 휘발성 정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바로 그 채널을 틀 수 있게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어떤 맥락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정보 간 인터벌을 둠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보를 줬을 때 유저가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몇 번째와 같이 말씀해 보세요 말고도 어떤 유저에게 추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에 대한 화면 해설 방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몇 시간 후에 혹은 몇 분 후에 화면 해설 방송이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AI를 통한 접근성 향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디어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죠. 음악이라든지 혹은 은행 업무, 혹은 배달 서비스, 그리고 각가지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화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홈쇼핑을 활용한 구매 서비스 이런까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비장애인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사용성들이 장애인에게 굉장히 배리어가 높은 그런 상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I를 활용을 하면 보이스 어시스턴트라든지 아니면 STD, TTS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기능들이 있다 해도 그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기능을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AI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최적화 부분을 말씀드리겠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의에 섰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서로 간의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다기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 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또 추가되고 그 비용으로 인한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이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실제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소셜 밸류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